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김용부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대선, 글로벌 통상 변수와 산업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대선이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주하는 산업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대선은 역시 미국 대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각 진영의 중국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주하는 산업 환경이 다르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진영 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기조는 같지만 견제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나 그런 수단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발표는 처음으로 이제 현 정부인 바이든 정부가 이제 어떤 기조로, 어떤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첨단 분야 무역과 금융 분야에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연결고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미국 전문가와 세미나와 이제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각 진영의 중국 정책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각 대선 결과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정부의 이제 그 중국 견제 조치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지만 이제 그 견제하는 목적은 이제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경제 안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경제 안보란 단순히 이제 뭐 방위 산업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반도체나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와 같이 이제 중국의 뭐 암호 해독 능력이나 아니면 정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역량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첫 번째로 가질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런 이제 특수 기술 분야 관련된 이제 그 공급망을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비중을 낮추면서 그런 이제 공급망 재편을 하자,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견제 조치 자체가 중국의 첨단 분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이제 저하하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제 그 정책을 펼쳐왔는지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출범하자마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100일 공급망 검토 지시를 했었는데, 점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가 실물 분야에서 이제 서비스 분야로 이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반도체 과학법, 칩스 액트랑 IRA 서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산업 정책과 더불어서 되게 핵심 파트인 수출 관리 규정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기술을 쓰는 것도 안 되지만은 중국이 이제 기술 역량을 개발하는데 미국이 도움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기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서도 미국의 중국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열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작년 8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두 국가 간의 무역과 금융 연결고리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출 관련해서는 이제 수출 관리 이제 규정을 이제 2022년도와 23년도에 개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스탠스가 되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활동을 봤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인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수출과 수입에 대한 활동량은 늘어났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 같은 경우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검은색 막대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1기 때인 이제 2018년도 때부터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비중에 비해 좀 뚜렷한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미국이 어떤 나라로 이제 시장을 대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2017년도에 각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입 의존도와 이제 검은색 이제 막대 그래프는 2020년도에 이제 동일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중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에 22.2%였지만 이제 2022년도에는 17.2%로 감소한 바가 있지만 그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미국은 뭐 한국이나 멕시코 그리고 대만이 포함된 기타 아시아, 인도, 베트남과 같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수입 의존도가 대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무역 활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역시 이제 라인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전체 수입액과 전체 수출액을 나타내는 통계이고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검은 막대 그래프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입 비중 그리고 옅은 그래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중국 반도체 수입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 상당히 많은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제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21년까지 증가하였지만 2022년에 수출 관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소폭 감소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 분야를 이제 메모리와 시스템으로 나눠서 이제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 무역 통계량이고 오른쪽 그래프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 무역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프부터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대중국 수입 비중은 메모리 분야에서 상당 부분 미국이 중국 수입 비중을 낮췄기 때문에 나타나는 추세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미국이 이제 상대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본적으로 수입 이제 의존도가 높진 않지만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아까 그래프와 동일하게 2021년까지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수출 관리 규정이 개정된 이후인 이제 2022년도에 소폭 감소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무역 시장에서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어느 나라로 대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래프는 아까 그 전체 무역 통계량과 똑같이 이제 반도체만을 포커스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 미국이 이제 30% 정도를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13.3%로 급감한 현상이 관찰되었고 그에 반면에 이제 그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중국의 공백을 한국이나 그리고 이제 대만이 포함된 기타 아시아 대만 같은 경우가 크게 이제 혜택을 받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을 이제 똑같이 그 메모리와 시스템 분야에서 어느 나라로 대체했는지 살펴보면 메모리 분야에서는 역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남긴 공백을 많이 어느 정도 공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대만도 특히 많이 미국의 중국 그 비중이 낮아진 것을 메꾼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긴 했지만 주로 이제 대만이 포함된 기타 아시아
이 해당 지역에서 많은 공백을 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전지 분야에서 무역 통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완벽하게 중국이랑 디커플링을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제 반증하긴 하는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완제품에 대한 무역 통계량이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원료와 소재 부분에 관련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16년 때부터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살펴봐도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었지만,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완제품에 대한 이제 수입 의존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원료와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이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그 의존도를 낮춘 2차 전지와 원료 소재에서 어떤 시장으로 대체하는지 살펴봤을 때 역시 한국이 되게 큰 부분을 공백을 채운 것으로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작게는 폴란드, 이태리 이 국가가 해당 공백을 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첨단 분야 금융 투자, 특히 이제 벤처와 인수합병 이제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그 투자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금융 서비스가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첨단 분야 기술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우려해서 이제 미국 투자자가 첨단 분야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검열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금융 분야 제재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위해서 첨단 분야 금융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벤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분야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벤처 투자를 한 비중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서 검은색 라인은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첨단 분야, 전 세계 첨단 분야 기업에 투자한 기업들 중에 중국 기업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라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공통적인 점은 2015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이제 미국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의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지만, 첨단 분야에서 특히 더 빠른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첨단 분야라는 게 이제 이 발표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첨단 분야는 이제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 이제 기업들을 나타내는데, 이 첨단 분야를 이 세 분야로 세분화했을 때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각 분야별로 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의 디커플링이 빠르게 나타나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인 반면에, 이제 미국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추세가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수합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패권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제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함으로써 피투자자가 이제 성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기술을 취득하는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와는 저희가 다른 추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통계를 봤을 때도 이런 이제 저희의 이제 추측이 맞아 떨어지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이제 인수합병 추세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에 첨단 분야에서도 이제 벤처 투자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인수합병 투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분야를 또 저희가 AI,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반도체로 나눴을 때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미국 투자자의 이제 중국 기업 인수합병 비중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증가한 추세가 나타났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제 7% 비중에서 이제 2022년에 15.12%로 크게 증가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통계를 봤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을 도와주는 이제 벤처 캐피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디커플링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 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이런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술을 갖고 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첨단 분야에 대해서 벤처 캐피털 투자 특히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은 어느 국가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가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첨단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각 국가별 비중을 나타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첨단 분야에서 인수합병하는 기업들의 국적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봤듯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첨단 분야 이제 투자 비중을 낮췄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자국 기업의 투자 비중을 늘린 것도 아닌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즉,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첨단 분야에서 지역 분산화 이제 그 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반대로 이제 미국 기업 투자자가 미국 기업을 이제 인수합병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에 다른 국가에 대한 비중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어디로 이제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끌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국적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벤처 투자인 경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합병 측면에서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투자자의 국적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그래프가 이제 중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자국 기업에 투자한 중국 투자자의 비중이 80%인 반면에 2022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똑같은 통계가 95%로 늘어나면서 벤처 생태계에서는 이제 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수합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자국 투자자가 중국 기업을 인수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그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을 이제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메꾸면서 이제 해당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향 분석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지만은 이게 트럼프가 원했던 이제 디커플링 이제 완전한 분리인 디커플링이 보다는 이제 일정 품목에서 중국의 이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2차 전지 통계를 봤을 때 중국의 이제 완제품인 2차 전지 완제품에 대한 이제 수입 의존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에 이제 원료와 소재에 대한 이제 의존도는 낮아졌다 해서 미국이 약간 선택적으로 중요한 물품에 따라서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첨단 분야 관련해서 이제 금융시장을 봤을 때 이제 미중의 기술 패권이 정말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저희가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도와줄 수 있는 벤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분야에서 특히 디커플링이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이제 기술 취득이 목적인 인수합병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인수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가 이제 당선됐을 때 어떤 이제 중국 정책이 예상되는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 정부인 바이든이 계속됐을 때, 재선됐을 때 이 제재 분야나 제재 수단이 어떻게 강화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가 되게 중요한, 안보를 이제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측면이고, 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제 분야를 선정할 때 해당 기술 분야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를 했을 때 분야를 확장하는 데는 바이오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전 분야가 아니고 이제 미국 산업 그 안전국인 BIS에서 선정한 이제 나노생물학 그리고 합성생물학, 유전공학 등 이제 그 군사력과 관련된 이제 바이오테크 기술 위주로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 조치를 확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배경 역시 이제 뭐 안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하늘색 그래프인 미국의 이제 해당 분야 기술 점유율이 높았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주황색 그래프인 중국이 많이 따라잡고 있는 이제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이제 다음 이제 제재 분야가 바이오테크로 이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제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은 현재까지 이제 수출 통제나 이제 기술 수출 통제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수출 통제를 중국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은 중국이 싱가포르에 이제 위치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이제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해갖고 이제 미국에 위치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이제 특히 바이든 이제 정부가 재선될 경우에 그 제재 수단을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이든 정부의 이제 경제안보 정책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군사력 능력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런 이제 관련된 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재편을 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이제 기술 분야가 처음에는 반도체로 시작했지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친환경 기술 그리고 바이오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으로 확장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산업 정책이나 이제 무역, 이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실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금융 투자를 제한한다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이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견제 조치 수단을 확장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1기 때 그 경제
그 정책을 살펴봤을 때 앞서 이제 앞서 발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분명히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디커플링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조로 그런 기조로 이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가장 이제 쉽게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방안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특히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제 무역법 232조나 301조를 활용해 갖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많이 알려진 바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워싱턴에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한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종합했을 때는 현재까지 트럼프 1기 참모진 중에서 2기 때 돌아오겠다고 한 인원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참모진 구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정책은 이제 향후 6월이나 9월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어느 진영이 이기든 각 진영이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 조치를 계속 이제 강화해서 이제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기조가 안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 계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제 수출 관리 규정이 2번이나 개정됐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 스탠스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허점이 발견될 시 추가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이제 뭐 제재 분야나 수단 확장뿐만 아니라 수출 관리 규정이 어떻게 이제 강화될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핵심 이슈는 관세 정책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에 어떤 관세를 부과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주하는 이제 대외적인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따른 이제 기회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이제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첨단 분야 부분에서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둘 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주요 경쟁 국가인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해질수록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큰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이 된다면은 이제 그 첨단 산업에서 이제 동맹국의 이제 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기 반도체 시장을 담당하는 주요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지 이러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대선 결과 상관없이 그 우리나라 기업이 소재한 국가 내셔널리티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기지의 내셔널리티 둘 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반도체 기업의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이 이제 지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이제 미국 생산 장비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가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른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이러한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리쇼어링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메시지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금융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투자자들한테 상당 부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 분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벤처 자본의 투자 유치 기회를 극대화할 이제 전략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벤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기업을 이제 육성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게 미국 투자를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그 투자가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게 그런 투자 유치 기회를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첨단 분야 이제 앞으로 유망한 첨단 분야를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지역 분산화 그 전략을 선택하면서 뭐 이스라엘, 영국, 인도 이런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투자를 벤치마크하면서 이제 미국이 유망하게 생각하는 기업에 같이 투자해서 이제 미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